네, 반갑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도 첫날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바로 치고 올라갔네요. 다우지수가 0.3%, 나스닥은 0.02, S&P 500은 0.0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작 포인트가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장 마감까지 끌고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양봉의 형태로 끝났잖아요. 자, 이런 상태라면은 투자 심리가 계속 장중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초반에는 이 우려감 때문에 주말이었으니까 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에도 그러다가 바로 올라갔었어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야. 네, 별거 아니야.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주말 동안에 계속 그 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기대감들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반등 포인트로 연결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좀 세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상승 출발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감이 물론 이제 오늘로써 다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감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미국 신용 강등은 저가 매수 기회일 뿐, 네, 강세로 마감했다. 와, 자, 신용등급 강등했어? 오케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구만. 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뭐 나쁜 네 판단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악재 해소로 받아들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 그러니까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것도 충분히 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무디스가 뉴욕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증시가 이제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다라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영향을 안 받았을 텐데, 또 이게 주말이 아니었다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조금은 네 애매한 내용이 좀 된 거였죠. 자, 주가 지수 선물은 네 전체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고 개장 직전까지 흐름을 이어갔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4, S&P 500은 마이너스 0.9. 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씩 덜 빠졌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시작할 때 이 정도면은 방어 잘하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진행을 시켰다는 거죠. 자, 개장 이후에는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미국의 부채 문제는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무디스의 신용 강등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유입된 저가 매수세는 장 마감 시점까지 이어졌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도가 계속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야, 이거 시장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을 텐데, 미국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무디스의 보고서는 모든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는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뤘을 뿐이다. 시장에 한숨 돌릴 약간의 틈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간 우리가 예상하는 강세 전망을 구조적으로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는 강세장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 무디스의 이러한 보고서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 것밖에 없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준 것 뿐인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일단 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있지만 애플과 테슬라는 네, 하락이 됐네요. 테슬라는 2.25, 애플은 1.17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애플 전부 다 중국하고 연결이 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좀 많은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조금 애매하네요. 네, 물론 엔비디아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0. 몇 프로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오르는 거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내려갔다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제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미중 간의 그런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무역 합의가 또 일어난 거 아니었나요? 네, 90일간 그 무역 관세 인하에 대충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물론 완벽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요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죠? 자, 일단 여기에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계감이 커지는 신호와 데이터가 일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카시카리는 뭐라고 했느냐? 올해 초까지 경제 여건이 양호했지만 현재로서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여는 총재들은 얘는 또 누구야? 애틀랜타, 네, 레피얼 보스틱.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압박 요소를 주기에는 충분했네요. 네, 근데 오히려 반발 매수,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았네요, 그죠? 네, 나쁘지 않았다 보여지고요. 엔비디아가 0.13 그쳤네, 0.13 상승. 네. 지금 컴퓨텍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이 컴퓨텍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지금 신제품 공개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RTX 프로 시스템이 기존의 플래그십 제품인 H100 AI 시스템보다 4배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물론 가격도 비싸겠죠? 네. 자, 물론 가격은 비싸겠죠.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돈을 더 많이 번다. 네.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금수 조치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매우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칩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일단은 네, 상승을 했지만 뭐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뉴스를 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자금 조달도 탈미를 선언했다. 미국이랑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네.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는데, 야, 이거 대박인데? 최대 53억 달러가 몰릴 것이다. 자, 투자를 하고 싶은 미국인들이 있겠지만 미국인들의 투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기업 공개를 앞두고 지난 12일에서 14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벌였는데, 쿠웨이트, 카타르, 중국 시노팩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공모 규모를 여러 차례 확대를 했다. 야, 이런 일이 있다. 그죠? 공모 규모를 여러 차례 확대를 합니다. 자, 원래 나 1조 원이야 했는데 안 되겠네. 2조 원이야. 아닌데 4조 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약 7조 원을 모을 수 있는 공모 가격이 형성된 거죠. 와, 주당 희망 범위 최상단인 주당 263 홍콩 달러, 즉 약 47,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자, 홍콩 주식 상장 기준에 달하면 이제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올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장이다. 7조 원. 네, 크단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제 지금 CATL이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죠.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38.2%, BYD가 16.9% 이렇게 치면은 50%가 넘죠. 네. 아, 이게 문제예요. 그죠? 네, 50%가 한 55%쯤 된다는 얘기죠. 네, 50% 넘는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중국 비중이 상당히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외에도 이제 중국 기업도 계속 포함되고 있고요. 네, SDI 꼴등.
SK온, LG 에너지솔루션 이게 다 합쳐도 지금 보면 얼마 안 되죠. 한 13, 4%? 네.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면 유럽이라든지 뭐 기타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확장세가 커지게 됐을 때 우리나라 또는 이제 이 시가총액이 점유율이 좀 작은 기업들하고는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배짱을 부리는 거야. 야, 미국 애들은 여기다가 CATL 쪽에 돈 넣지 마. 너희들 안 내도 충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도 점유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점유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CATL의 규모가 가장 큰데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이 CATL은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로만 딱히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색다른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 일단은 기술력 비싼 거보다는 좀 싼 거. 이건 뭐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비싼 거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요즘처럼 시장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좀 싼 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 기회를 좀 차고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자, 아무튼 중국의 이런 그 추격 속도가 추격이 아니죠. 이제는 뭐 그냥 확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가 한 수 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사이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 기술을 자꾸 이제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달리오네요. 이제 헤지펀드 대부 달리오가 미국 국채 위험도 무디스 경고보다는 심각하다. 빚 갚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 화폐 가치 하락을 위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할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이 레이 달리오죠? 네.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레이 달리오.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건가요? 네, 옛날하고 얼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신용평가사는 그보다 더 큰 위험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부채를 가진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이로 인해 채권 보유자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네. 돈을 이렇게 막 찍어내게 되면, 네. 돈을 돌려받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 채권 보유자들이 손해를 본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향후 국채 가격의 어떤 그런 인기가 좀 식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지 원하는 형태의 느낌은 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한 단계 강등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국채 지위에 대한, 얘네가 정말로 안전자산 맞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이제 대폭 줄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첫 번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관세라든지 또는 환율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볼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도 인하시키고 막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부담시킬 것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미국에서 체크를 하지 않을까. 아유, 뭐 일단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도 지금 뭐 사실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특별한 게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즉시 착수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2시간 통화했다. 뭐 달라고 전화를 2시간이나 했을까요? 푸틴 대통령과 2시간의 통화를 마쳤고 아주 잘 진행됐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종전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러시아는 재앙적인 대학살과 피바다가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교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도 동의한다. 제재를 풀고 지금 여기서 러시아에서 돈이 될 것을 지금 트럼프가 발견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 러시아는 막대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이쪽을 좀 활용하겠다. 러시아 쪽을 좀 활용하겠다. 러시아에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러시아를 좀 끌어들인다. 이런 식으로. 그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묶여 있으니까 북한도 같이 끌어당기고 중국을 고립시킨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정상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다 전화를 돌린 거네. 야, 나 푸틴하고 통화했어. 이러이러 하더라.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바티칸은 교황을 대표해 협상을 주최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 이번에 교황이 미국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미국인이잖아요. 네, 미국인 사실 교황은 네, 출신이 어느 나라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요즘에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여튼 종전 협상을 교황청의 주재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시사했다. 그러니까 약간 네,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2시간 이상 대화했다며 네. 글쎄요. 일단은 종전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잘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이게 말만으로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말뿐인 것인가? 또 이번 잘 될 것인가? 근데 어제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종목군들 또 이제 건설주도 이런 것들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한 종목군들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서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네,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또 뭐 있을까요? 네, 특별한 거 없어 보이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미국이 이제 이 국채하고, 국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국가 채권, 네. 국가 신용 등급이죠.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도 즉 강등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를 잘 끌어올렸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반등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얼마만큼 이제 상승 쪽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잘만 연결시켜 준다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좀 과민하게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등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도 네,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반등 여부가 잘 진행될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연결을 계속 해 나갈 것인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출발 기대를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